IRA 자체는 제가 봐서는 이제 이게 플러스 요인도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냥 이제 그저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2차 전지 쪽이 아니고 현대차 문제예요. 현대기아차 문제입니다. 올해 들어갔고 현대차 기아가 미국 IRA 여파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가 14% 감소했고 문제는 이게 적기에 한국 배터리를 확보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 모신 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덕분입니다. 네, 아이 뭐 혼자 다 하시고 뭐. 그때 저 책 처음 나왔을 때 소개해 주셔갖고 그게 아마 판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 이제 그 출판사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대신해서 이제 좀 감사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셔갖고 대신 전하지 마시고. 저기 한번 좀 예. 저기 저 책 좀 네, 좋은 책 좀 계속 발굴하셔가지고 네. 출판사 사장님들이 사실 잘하시는 게 그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적 수준을 높여주시는 거. 자, 이제 배터리 얘기로 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내일이죠. 미국에서 IRA와 관련한 세부 지침 이것이 나올 거고 이것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 2차 전지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보세요? 내용은 뭐 큰 틀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공매도 이슈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의도 기관들이 공매도를 좀 많이 쳐갖고 되게 이제 곤란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IRA가 통과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호재의 소멸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공매도 쪽에서 아마 좀 공격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봐서는 큰 코 다칠 것 같습니다. 예. IRA 자체는 제가 봐서는 이제 이게 플러스 요인도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냥 이제 그저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특히 양극재 쪽 관련돼 갖고 이제 대형 수주 계약 같은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IRA 세부 조항에 따라 갖고 이 양극재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되냐, 한국에 지어야 되냐,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만 발표만 안 하고 있거든요. 그 IRA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대형 수주권들이 앞으로 펑펑 터질 거라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IRA 때문이 아니고 IRA 때문에 미뤄져 있었던 이제 호재가 속속 발표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게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일단 IRA에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 또 불안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그 광물 부분에 있어서 그게 미국하고 FTA 체결된 국가에서 이제 광물을 조달해야 된다 하는 이제 원래는 그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세부 규정을 바꿔갖고 미국하고 FTA가 체결돼 있거나 미국하고 친한 국가 이제 프렌들리한 이제 나라를 거기 좀 넣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일 지금 핵심되는 게 그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이제 아르헨티나 움브레 뭐 이렇도요 뭐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제 FTA 미체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니켈 광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이제 이 두 개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 두 나라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미국하고 친한 나라로 이제 포함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좀 제일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한국 그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을 넣었던 사항이라서 아마 그 통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포스코 쪽 지금 계획은 아르헨티나가 거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움브레 모이르토에서 그 리튬을 이제 그 리튬이 조금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 리튬은 이제 인산 리튬이라는 형태로 나오고요. 그거를 이제 가공해서 탄산 리튬, 수산 리튬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이제 그 움브레 모이르토에서 이제 인산 리튬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이제 뭐 광양이나 포항에서 수산 리튬으로 이제 가공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좀 번거로움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거기 아르헨티나가 그 저 IRA 규정 안에 안 들어가면은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규정에 그 포함이 되면 아르헨티나에서 바로 수산 리튬을 만들어 갖고 바로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니까 훨씬 좀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이 좀 쉬워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양극재 부분을 네. 광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부품 컴포넌트를 하느냐, 컴포넌트냐 미네랄이냐 이제 이게 좀 핵심 또 이슈인데 광물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양극재를 만들어서 바로 미국으로 보내면 되니까 이제 우리 업계에서 바라는 거는 이제 좀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제일 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회사는 이제 LN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LNF가 지금 미국 레드우드 머티리얼스하고 합작해서 나가는 게 지금 이제 정부에 의해서 제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게 이제 광물로 규정이 되면은 한국의 그 대구의 그 구지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바로 수출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좀 메인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근데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무거운 주식이.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미국 IRA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좀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다가 사실 제가 뉴욕에 있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하고 이제 그 콩코를 하고 왔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제대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 오면서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도 좀 관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인도네시아 말씀하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이 많이 나오나 봐요. 전부 그 니켈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진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예, 인도네시아, 필리핀인가? 하여튼 그쪽. 예. 근데 거기가 아직 FTA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만든 우리의 그 뭐죠? 양극재라든가 이런 것들. 예. 이것에 대한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아마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그 전구체라고 이제 그 황산 니켈 뭐 이런 형태까지 아마 만들게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해당되는 뭐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게 이제 광물이니까 인도네시아 아마 포함돼 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시장에 가지고 있는 이제 기대감. 요것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것보다 좀 안 좋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오히려 좀 제재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쓸데없는 걱정이죠. 네. 그러나 만에 하나 예, 사람이라는 거 모르니까 예. 그런 제재가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안 좋아. 그렇다 해도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세 영향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광물 쪽에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뭐 해당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 뭐 장거리를 인산 리튬을 실어 와서 한국에서 가공해서 가야 되니까 귀찮겠죠. 뭐 귀찮은 거 말고 뭐 딱히 이제 그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없는 거니까요. 반대로 또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도 컴포넌트로 이제 분류가 돼서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 공장 세워야 되니까 좀 번거롭겠죠. 네. 이제 뭐 그 정도니까 그게 큰 대세는 이제 영향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나오는 뉴스 보면은 뭐 일본하고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또 의회에서 한국 차별하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뭐 아주 그냥 예. 복잡해요. 예, 동시다발적으로. 2차 전지를 기관이 열심히 공매도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쪽에서 사실은 2차 전지 별로 안 갖고 있어요.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에 그때 제가 그 2차 전지 한참 떨어질 때 이제 저가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다음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은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다.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거의 뭐 100% 이상씩 다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여의도 기관들의 주 포지션이 이제 반도체 바이 2차 전지 숏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 포지션을 사실은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지금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자꾸 그런 형태의 이제 역정부를 흘려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그런 이제 그 음모를 꾸미는 이제 뭐 그런 거니까. 우리 박 이사님 생각에, 예. 박 이사님 개인적 생각에. 자, 지금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세액공제 대상 차량이 좀 줄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에서도 뭔가 긴장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2차 전지 쪽이 아니고 현대차가 문제예요. 현대기아차가 문제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뭐 어떤 형태로 지금 이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받을 길이 없는 거니까.
좀 매니지먼트에 심각한 문제가 좀 사실은 있는 상태고요. 현대차는. 예, 그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뭐 경영상에 네. 정의선이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제대로 이제 회사 경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미국의 투자 발표도 하고 또 뭐죠? 그 UAM도 그렇고요. 뭐 로봇도 관련해서 그렇고 상당히 신사업 쪽으로 전기차 쪽도 그렇고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만 그런 거고 실속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UAM이 지금 흑자를 내는 것도 아니고 로봇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해가지고 거기 이제 강아지가 막 뛰어다니고 멋있잖아요. 한 해에 그 몇 대 팔겠습니까? 그 한 해에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지금 까먹는 돈이 뭐 몇천억이 되는 거고, 뭐 UAM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투자했던 회사들도 거의 뭐 조 단위로 지금 손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 전환의 시대에 다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회사에 사활을 걸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힘을 줘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부분은 미적미적하고 사실은 당장 돈은 안 되고 겉으로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UAM이나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 지금 헛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요걸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8월 25일 날 기사인데 이게 IRA가 이 무렵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IRA가 통과돼서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조립을 하면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CKD 형태로 그러니까 반제품 형태로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의 엘리바마 공장도 있고 조지아 공장도 있잖아요. 거기서 조립하면 그러면 바로 보조금을 받아요. 그 받으려면 노조의 동의를 득해야 돼서 노조하고 이제 한번 우리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조가 이런 지하에 쌩 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 이 해외 공장을 새로 증설하거나 이렇게 만들 때는 노조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 노조를 설득을 못 해갖고 한국의 여의도의 정치권을 움직여서 국회의원들이 막 미국 날아가고 뭐 정부에서 우리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엄연하게 이거는 법규고 법에 따른 이제 이 뭐랄까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현대차를 위해서 미국이 그 현대차만 위한 특혜를 만들어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8월 달에 대책이 현대차 차원에서 나왔어야 되는 문제인데 해결이. 그거는 제가 이제 그 기자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에서 대관을 담당하는 임원이 IRA가 규정이 그렇게 이제 세부 규정이 만들어질 거를 미리 캐치를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고가 안 돼서 정의선 회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관 부서가 한국에서는 이제 뭐 통상산업부 이런 쪽인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IRA 관련 세부 규정을 미리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자님한테 들은 얘기라서 이제 100% 확실한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우리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기를 찰 노릇이죠. 혀를 찰 노릇이죠. 저희는 IRA 관련된 이런 규정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갈 거를 2019년에 알았어요.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금양이 2019년에 알고 있었던 거를 현대차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 이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하고 벤츠는 지금 하고 있다고요. 폭스바겐하고 벤츠는 미리 이제 미국 IRA 법안이 저런 식으로 통과될 거니까 저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야지 하고 미리 움직여서 폭스바겐이 7월부터 이제 그 ID4를 만들고 있고 벤츠도 이제 EQS SUV 차량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폭스바겐 벤츠는 다 하는 걸 현대차는 그동안 왜 못했습니까? 이건 문제잖아요. 이거 현대차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체 모든 세계 글로벌 자동차들이 천재지변처럼 갑자기 닥친 일이라고 대응을 못하고 있다면 말이 되는데 여기만 현대차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 임원들 이 심각하게 좀 문책 받아야 될 사항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 올해 들어갔고 현대차 기아가 미국 IRA 여파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가 14% 감소했고 특히 기아는 이제 EV6로 대표되는데 이게 31.4%라는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최근에 발표 나온 게 이제 현대 기아차가 작년에 전 세계에서 차를 3번째로 많이 팔았고 올해 1, 4분기 이제 순이익이 이
상장사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안 올라요. 주식은 어차피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거니까 전기차를 몇 대 파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내연기관차 백날 팔아갖고 이익 많이 내봐야 주가는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작년에 제가 작년 초쯤에 그 애널리스트, 자동차 애널리스트하고 얘기했던 게 떠오르는데, 왜 루시드나 리비안이나 이런 쪽을 더 이런 우리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들보다 인정을 해주냐 하면은, 기존의 노조가 됐든 기존의 직원 부서가 됐든 이거를 전환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냥 전기차는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떠오르네요. 예. 그게 결국 이게 문제가 되네요. 예,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초 자산이 현대차는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자초 자산은 자초를 시켜야 된다. 자초를 못 시키고 끌고 가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의 미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노조나 직원이나 경영진이나 임원들이나 이렇게 다 이제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고 하나의 방향을 설정해서 이제 저희 그 금융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쪼를 맞춰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쪼. 예, 예. 쪼를 맞춰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쪼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현대차가 사실은 되게 이제 그 조직이 커지고 비대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쪼가 잘 안 맞춰지는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이해타산이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예,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옛날에 수소차 연구그룹이 있고 전기차 연구그룹이 있고 해서 이제 수소차가 전기차한테 뭐라 하고, 전기차 연구그룹이 수소차 저거 왜 하냐고 하고 서로 이제 서로 뭐 상호 도와주고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안 도와주고 뭐 이런 형태로 많이 갔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뭐 표류하게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던 거고,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1월 3일 날 소통 없이 미래 없다, 격식된 정의선 MZ 세대와 소통 신년에서 이제 이때도 사실 정의선 회장이 이 문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네. 소통이 지금 중요한데 현대차에는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사일로라고 얘기하는, 사일로가 뭐냐면은 이제 그 회사의 조직 내에 하나의 이제 칸막이가 있어서 자기네 그 부서나 이제 뭐 사업부 이런 거에 그 이익만 위해서 움직이는, 네. 그래서 각자 따로 노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께서도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보고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선하고는 있지만 충분치 않다. 지금 보고가 그 이전에는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IRA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현대차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수소차 넥소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 어쨌든 일어난 현상은 이렇다 치고, 예. 여기서 이제 최선의 방법, 해결책을 찾아서 앞으로 어쨌든 나아가야 되니까 예. 그 첫 단계는 일단 소통이 필요하다. 그 정인선 회장님께서 이제 사실은 워낙 조직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대 회장님들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제 정몽구 회장님 때부터 이제 내려오신 가신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단기간에 이제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뭐 정인선 회장님이 그런 쪽 지금 되게 신경 많이 쓰시고 이제 조직 장악을 위해서 이제 애쓰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이제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고요. 요거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최근에 이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3월 30일이니까 어제입니다. 네. 중국 배터리 장착 이유는 공급망 때문에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 CATL 배터리를 현대차가 쓰는 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조선비즈의 이제 박진우 기자하고 만나가서 한 얘기가, 중국 배터리라고 해서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기차 경쟁은 배터리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요걸 좀 디테일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쪽에 들어가는 이제 중국 CATL 배터리는 모델은 이제 코나, 리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두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좀 구형 모델이에요. 이제 NCM 대략 한 622 뭐 정도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구형 모델이라서 CATL에 NCM 좀 구형 배터리를 써도 크게 관계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고, 아마 포터 같은 거, 이런 이제 봉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CATL 배터리를 좀 쓰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문제는 이게 적기에 한국 배터리를 확보를 못해서 그래요. 문제가 물량 부족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좀 기억하실 텐데 2020년 무렵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도 한번 만났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도 만났고, 그다음에 구광모 회장도 한번 만났고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현대차가 사실 좀 어느 보면은 너네 새 파트너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할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갑질 느낌으로 사실 한 면이 있는데 네. 그때에 그 우리 이제 K 배터리 쪽에서 이제 현대차 쪽에 지금 LG하고 GM하고 하고 있는 형태로 50대 50의 이제 조인트 벤처를 사실 제안했었어요. 그 제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현대차가 좀 뭐랄까 좀 그 자기의 이제 좀 고집을 부렸다고 할까? 좀 이제 좀 그래도 우리가 차인데 현대차인데 현대그룹이 옛날에 삼성그룹 현대그룹 사람들이 삼성도 사실 우습게 보거든요. 우리가 넘버원인데 어디 감히 50대 50을 얘기하냐. 우리가 당연히 51이고 너네가 49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조인트 벤처가 무산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조인트 벤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CAT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CAT를 쓰니까 사람들이 CAT 배터리 불안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코나 니로는 인기도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사실 중요한 게 갑과 을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면은 최대한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을이라고 생각하면 바싹 엎드려서 빨리 빌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까지의 밸류 체인을 보면은 압도적인 갑으로서 그 부품 회사들 그렇죠. 관리를 그렇게 그렇죠. 해왔죠. 예, 그런 형태로 접근하다가 지금 큰 거 다친 겁니다 지금. 지금 LG 배터리는 지금 줄 서면 못 받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CAT 배터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뭐 포드가 됐든 GM이 됐든 뭐 여러 그 완성차 업체들이 같이 그 배터리 업체하고 같이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잖아요. 합작 회사. 그게 자동차 내재화로 가는 그 의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물량 확보 이게 우선일 수도 있겠네요. 배터리 빨리 확보 못하면 전기차 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현대 기아차는 배터리 확보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원 문제도 빨리 노동자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늦어지니까 자꾸 뒤처지니까 차량 자체만 보면 현대차가 만든 아이닉6나 아이닉5나 그다음에 기아에서 내는 EV6나 조만간에 나는 EV9나 이런 차가 그 폭스바겐이 만드는 ID4, ID5 그다음에 이제 포드에서 만드는 뭐 마이 같은 그런 차들보다 월등하게 더 좋은 차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조금 1,000만 원을 안 받고 살 만큼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갭을 메꿀 수 있을 만큼의 명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기에서 좋은 차는 있는데 경기에서 밀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현대차 가서 이제 내가 아이오닉 5나 뭐 아이오닉 6를 사야겠다라고 이제 주문을 거시면 1년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 갖고 지금 이제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는 주문하면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의 평범한 회사 같으면 내연기관차 판매 대수를 줄이고 전기차 판매 대수를 생산 대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이 회사는 노조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조도 이제까지하고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참 많은 그 현대차를 응원하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고객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나라를 생각하고 위하면 미국 달려가서 미국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떼쓸 게 아니고 현대차 노조를 찾아가서 노조하고 멱살잡이를 하든 설득을 하든 계란을 맞든 해서 이 문제를 사실 푸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자세예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금 현대차가 중국 시장을 이제 진출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한때는 거의 한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차지하다가 지금 거의 뭐 1% 미만까지 지금 점유율이 떨어져 있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현대차 중국에서 완전 참패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차 쪽은 생각이 중국은 그래도 워낙 큰 시장이니까 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용 전기차를 중국 전용의 전기차를 올해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해서 CATL 배터리를 쓰는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이제 그 여론이 더 끌잖아요. 그 니로나 뭐 코나 같은 거 처음에 구매했던 사람들 주문 넣었던 사람이 당연히 거기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갈 줄 알고 내가 주문을 넣었는데 받을 때 보니까 CATL 배터리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이유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이게 현대차 이제 홍보 직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장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 갖고 사실은 CATL의 기술력이 LG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저기 경제 프로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한 얘기가 현대차의 배터리 담당 임원이 얘기하는데 CATL 기술력이 한국 배터리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한단 말입니다. 그건 면피용이다. 예, 그거 잡아갖고 제가 제대로 항의해서 사과를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네, 알겠습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입 놀리지 마세요. 네, 하여튼.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쨌건 지금 잘 팔리고 돈이 되는 게 제네시스. 일단 내연기관차고 미국의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예. 그러나 어쨌든 앞일을 보면은 지금 바로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노조하고 어쨌든 생존을 위한 어떤 극적인 어떤 합의가 좀 필요할 시점이네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